코너 맥그리거가 할로웨이 전 당시 옥타곤 입장과 선수 소개 과정에서 지나치게 긴장해 보였다는 반응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난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어. 몸도 좋았고 건강했지. 내 엔진, 산소, 혈액, 심박수까지 모든 게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였어. 다음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카메라를 향해 살짝 비명이라도 질러줄게. 한편 계약상 마지막 남은 한 경기에서 포이리에나 챈들러와 싸우는 게 어떻겠냐는 페네그레는 할로웨이여야만 해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다음 경기에서는 브루스 리 스타일의 킥이 아니라 평범한 펀치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는 페네그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그 옥타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전화통화를 해도 될 정도였어. 나를 향해 앞으로 들어오는 공격은 전혀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을 거야. 다음을 기약해야지. 난 완전히 침착했고 편안했어. 마치 점심을 사러 가는 기분이었지. 그 점심이 바로 상대였어. 이어 수년 동안 독한 마약을 해온 결과라는 팬의 비판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헛소리네. 내 헤마토크리 수치는 48%였고 내 몸은 아무런 무리 없이 경기 내내 뛸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어. 난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복용하지 않을 거야. 경기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조금이라도 다르게 흘러가고 적어도 실제로 치러지기라도 했다면 한번 손을 댔다가 다시 그 악순환에 빠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결국 경기는 그렇게 끝났고 지금은 수술을 기다리면서 회복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래서 내 몸에는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 극도의 절제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뿐이야. 난 원래 그렇게 극도로 절제된 삶을 가장 좋아하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지. 또한 코너는 5년간의 공백 탓에 의력이 앞서 경기 초반부터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확실히 한 박자 너무 일찍 들어갔어. 애초에 절대 통하지 않을 거였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 5년 동안 경기를 떠나 있다 보니 의력이 앞서 시작부터 너무 서둘렀던 거야. 그 점은 확실히 인지했고 바로 잡았어. 다음에는 제대로 해낼 거야. 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게 내 마음가짐이야. 릭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존 존스는 데이나 화이트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를 여전히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사업을 하려면 앙금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넘길 줄 알아야 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하지. 난 지난 몇 년 동안 데이나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게 해줬고 데이나도 나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게 해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항상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함께 일할 수 있느냐, 계속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는 거지. 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크리스마스에 데이나의 집에 초대받을 것 같냐고? 아마 아닐 거야. 하지만 그는 내 인생을 바꿔줬고 평생 인연으로 남을 사람이야. 데이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언제나 그를 존중할 거야. 또한 존 존스는 부상과 패배에 대처하는 코너 맥그리거의 태도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코너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어. 세상의 유혹에 맞서려 할 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네가 이걸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라고 물으시기도 해. 그런데 바로 그때 부상을 당한 거지. 그러면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서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히기가 정말 쉬워.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본 코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면 코너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걸 알 수 있어. 하나님은 때로 네가 가진 것을 빼앗으시고 너를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게도 하시거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시련을 겪게 하실 수도 있어. 나도 가족을 잃었고 스스로 망신을 자초한 적도 있어.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온 세상이 너를 비웃는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지. 지금까지 코너는 그렇게 해왔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어. 그 모습을 보는 건 내게 큰 의미가 있어. 난 코너가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해. 코너에게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기회가 있어.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해. 그저 코너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 자신의 삶을 빛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바래. 전 UFC 타이틀 도전자 볼칸 웨즈데미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EPO 양성 반응이 나와 1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나는 의료 전문가의 권고를 따른 뒤 EPO 양성 판정을 받았어. 엘리트 파이터로서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난 실수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어. 2025년 말 난 카타르에서 경기를 치렀어. 며칠 뒤 스위스에 거주하는 한 의료 전문가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해왔어. 그는 자신을 내 팬이라고 소개하며 만나자고 제안했지. 첫 만남에서 그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인맥, 걸프 지역의 한 국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투자 기회, 그리고 선수 은퇴 후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기회에 관해 이야기했어. 후원을 받을 가능성도 언급했지. 당시 나는 36살이었고 선수 생활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어. 나는 발목 수술에서 회복 중이었어. 그 의료 전문가와 나는 다시 만났고 대화의 주제는 달라졌어. 그는 더 이상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회복에 관해 이야기했지. 그리고 2달 안에 나를 최고의 몸 상태로 회복시켜주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 그는 안전하면서도 검사에 적발되지 않는 물질이
일이라며 무언가를 보여줬어. 그는 EPO가 담긴 주사액을 직접 준비해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그의 말을 따랐어. 그날 저녁 나는 스스로 첫 주사를 놓았어. 그건 내 결정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사흘 뒤 격투스포츠 반도핑 기구 관계자들이 도핑 검사를 하기 위해 우리 집을 직접 찾아왔어. 3월 5일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어. 그 순간 내가 믿고 있던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내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 난 UFC의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했어. 즉시 조사에 협조했고 CSAD에도 똑같이 협조했지. 결국 나는 조사에 협조한 점과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돼 1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어. 의료 전문가가 이 일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 접근했으며 해당 약물을 직접 준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고려됐어. 독립성은 언제나 내 장점 중 하나였어. 난 어린 나이에 해외에서 살기 위해 집을 떠났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커리어를 쌓았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데 익숙해졌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 독립성이 약점이 되고 말았어. 오늘 나는 모든 선수, 특히 개인 종목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고립된 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어. 난 내가 한 일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어. 모든 선수는 자기 몸에 무엇을 넣는지에 대해 책임져야 돼. 내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공개하는 이유는 내 행동을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야. 난 내가 몸담은 스포츠와 팬들을 실망시켰고 결국 나 자신마저 실망시켰어. 그동안 나를 응원해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팬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드리커스 듀플레시스와 카마루 우스만이 모두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185 and a half the official weight for Dricus Duplessis. 186 pounds the official weight for Kamaru Usman. 한편 고석현 선수는 169파운드로 무사히 개체를 마쳤습니다. 상대인 장폴 레보스노야니는 고석현 선수보다 2파운드 무거운 171파운드를 기록했습니다. MMA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콜비 코빙턴은 양쪽 폐이식 수술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벤 아스크렌이 RAF 미러키 대회에서 벨랄 모하마드를 상대로 레슬링 매치에 나서는 거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알다시피 난 벤 아스크렌을 좋아한 적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는 분명 안타까움을 느껴. 난 내 상대든 나와 적대적인 사람이든 누구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아. 벤에게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 그는 가정적인 사람이고 아버지이자 형제이며 아들이잖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훌륭한 존재일 거야. 하지만 그를 다시 매트 위로 밀어넣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벤이 5번이나 죽었다 살아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양쪽 폐를 이식받은 몸으로 잘못 넘어지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그저 벤이 안전하기만을 바라고 있어. 내가 바라는 건 그가 무사히 경기를 마치는 것뿐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메인 이벤트에 나가 아르만을 박살내면 되지. 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 결정은 아니야. RAF의 위대한 창시자인 체드 브론스타인이 결정한 일이고 그가 세운 계획이니까. 벤도 출전해도 괜찮다는 의사들의 소견을 받았을 테고 본인도 다시 매트에 오를 만큼 몸 상태에 자신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내 생각을 묻는다면 난 마음에 들지 않아. 한편 오늘 개최 행사에서 드리커스 듀플레시스와 최종 페이스오프에 나선 카마루 우스만은 경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말 기대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경기를 치를 기회를 얻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알다시피 난 내가 말해온 그대로의 사람이야. 바로 이 종목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 그리고 내일 그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이어 드리커스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난 카마루 우스만이라는 훌륭한 상대와 맞붙게 됐어. 하지만 그가 선수 생활 동안 쌓아온 그 어떤 경험도 내일 저녁 맞닥뜨릴 상황에는 대비시켜주지 못할 거야.